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추가 부동산 대책에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투기 지역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융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임대사업자 대책의 핵심은 돈줄을 세게 죄는 겁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의 대폭 축소가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현재 담보가치 40%만 빌릴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기업 대출로 분류돼 8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비율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4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신규 대출이 대상이지만 만기 연장 때는 이 비율에 맞춰 초과분을 갚아야 합니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등록한 서울 강남 임대주택의 42%가 새로 등록한 집이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급감하면 신규 등록자는 물론 자본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강화도 검토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임대 소득이 이자의 1.25배 이상이면 되는데 이 비율을 높이거나 이 제도를 자율 규제에서 의무 규제로 바꾸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도 불가피합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 문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급선회에 따른 시장 혼란과 보증금 인상 등 세입자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KT그룹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5년간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KT그룹은 클라우드, 가상현실 등 융합 ICT 분야에 3조 9천억 원, 5G 등 네트워크 분야에 9조 6천억 원, 그룹사 성장을 위한 9조 5천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2023년까지 대졸직 6천 명을 포함해 총 3만 6천 명의 정규직을 직접 채용할 예정입니다. KT그룹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국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개 창출 목표를 담은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현재 25개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내년까지 35개로 늘리고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을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 맞춤형 실무 인재 5,400명을 키우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와 체감 경기 모두 냉각되며 불황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 판매가 늘면서 모처럼 반색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물 가격이 농축산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늘어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명절 선물을 고르려는 사람들이 선물 상품 세트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추석까지 여유가 좀 있지만 물건도 가격도 각양각색이라 미리 둘러보는 겁니다. 마트에 연예에 와서 내가 한 번씩 둘러보는데 그 선물 될 것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이래 보면은. 그래서 오늘 또 그 때문에 내가 온 겁니다. 불경기지만 유통가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종류를 50종, 물량을 작년의 절반 정도를 더 늘려 예약 판매 매출이 23% 증가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격대의 선물 종류를 작년에 2배가 넘게 늘렸고 매출은 109% 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들이 신경 쓴 부분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덕에 공직자 등에 허용된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 농축수산물 선물 상품들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를 찾는 고객분들이 늘어나서 당사의 경우에는
대학 판매 기간 동안 약 4.3%가량 신장하는.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 트렌드도 바뀌어 간편식 선물 세트나 추석 간편 상차림 선물 세트도 인기를 끌며 업계 실적 호조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 부지 개발이 방법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데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개발일까요? 박진영 기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개발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 공급지로 만들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생태공원 주장은 오랫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을 거대한 숲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 미세먼지 등 공해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 신혼부부가 직면한 현실인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격차 해소라는 대의명분과 주거평등이란 실리에도 부합해 진정한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반론을 펼칩니다. 미래를 위한 개발이란 점은 같지만 방법은 다른 겁니다.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입니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서울 외곽 지역의 공급은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동탄이 신도시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최근 개발된 위례 신도시 역시 비슷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이나 걸리고 주변 집값이 예전에 비해 크게 올라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중심지 용산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생기면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단지를 조성해 청년 취업 인프라까지 갖추면 부동산 격차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세계가 관심 갖는 불평등 해소의 상징물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 10배에 달하는 부지 중 일부만을 개발해도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 미래를 위해 서울의 중심부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내놓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과 향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입니다. 기본 틀은 미래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과 국가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한전공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원은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10대 1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규모는 대학 부지 40만 제곱미터와 대형 연구시설, 클러스터를 포함해 모두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학비는 전액 면제되고 교수진에는 국내 과기대 3배 수준의 대우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설립 30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대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전공대는 단일한 대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클러스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전공대 캠퍼스 내에는 국내 대학의 캠퍼스들과 국내 연구소들, 기업 공공연 대학의 연구소들이 밀집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를 위해서는 국공유지가 필요합니다. 또 한전공대에 노브콜을 보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논란도 예상됩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설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광주 전남의 자랑이겠지만은 나아가서 국가 전체 자랑이고 에너지 교육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표인봉, 현아 하면 유명 연예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온라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에 쓰이는 은어입니다. 정부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이뤄지는 휴대전화 불법 영업 차단에 나섭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판매 정보를 공유하는 한 사이트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연예인 이름이 보입니다. 표인봉은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몰래 돌려주는 페이백을 뜻하고 현금 완납은 현아로 불리는데 이런 암호 같은 은어를 통해 휴대전화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서까지 휴대전화 불법 거래가 성행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세부 사항을 적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우선 판매점이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를 팔려면 대표자 이름과 주소 등 판매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공시 홈페이지와 연결해 게시해야 하고 선택약정 할인 금액과 공시지원금과의 혜택 차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일부 소비자들한테 불법 보조금, 불법 지원금이 페이백 형태로 많이 지급되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가율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가 개인에게 개별 연락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식 신청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통위는 2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5세대 통신을 실감할 콘텐츠 마련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통신망 구축에 몰두하던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콘텐츠 확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머리 위에 기기를 쓰면 펼쳐지는 현실과는 다른 세상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가올 5G 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각광받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지금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처리와 0.001초에 불과한 반응 속도로 즐길 수 있는 것은 게임만이 아닙니다.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 덕에 영상통화는 상대방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돼서 아이의 스마트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아이들 그림책 속 동물은 생생하게 소리를 내며 살아 움직입니다. 야구 같은 스포츠 중계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갑니다. 공의 궤적, 선수들의 움직임을 현실에 덧대어 또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포츠, 게임, AR, VR 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세대 통신에 기반한 보고 느낄 거리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드는 것과 관련된 생태계들을 좀 같이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한다면 5세대 이동통신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란 지적에 이통삼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경비원과 미화원의 10명 중 6명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입주민이거나 해당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인 경우가 많았는데 직장 내에서도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관리자급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요.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서울 지역 23곳의 경비원과 미화원 331명을 상대로 조사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겪는 괴롭힘 실태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8%를 차지하는 193명은
적어도 직장 내에서 한 번 이상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 관리자급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거네요. 이건 역시 또 다른 갑질인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업무상의 괴롭힘이었는데요.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해고 협박을 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2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학력, 성별, 나이 등에 대해 비하 발언, 동료 간의 이간질, 사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한 인격적 괴롭힘도 20.1%에 달했는데요. 또 노동조합 탈퇴하라는 회유와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비율도 16.3%였습니다. 폭행이나 폭력 위험, 또 소리치기 등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 또 성적 모욕과 성차별 발언 등 성적 괴롭힘도 각각 13.7%, 10.1%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가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도 함께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청소원이나 미화원은 업무에 비해 보수도 적고 근무 환경도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다소 높은 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물리적, 신체적인 상황까지 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게다가 관리자라면 근로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괴롭힘은 당하는 건 연령을 막론했다는 겁니다. 조사에 참여한 경비원과 미화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30대 이하가 6.3%, 40대가 6.6%에 비해서 50대가 24.1%, 60대가 63%로 나타나 주로 고령층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40대의 경우는 85.7%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밝혔고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62.7%, 55.3%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청소원이나 미화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이 직장 내에서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행여 해고가 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제대로 항의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응답자의 86.7%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용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컸다는 겁니다. 응답자 중 정규직 중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41.9%였지만 반면 비정규직은 61.4%가 괴롭힘을 당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성적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이었는데요. 성적 괴롭힘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3.8%만이 경험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평균 11%가 성적인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한 물리적 괴롭힘 역시 정규직은 평균 5.8%를 경험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14.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 직접적인 괴롭힘, 성격이 강한 괴롭힘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팀제로 일하는 청소,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전체의 53.6%가 괴롭힘을 당한 반면 혼자 근무하는 경비직은 79.3%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대답해서 혼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괴롭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혼자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이 괴롭힘에 더 취약하다는 건 그만큼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더 심하다는 뜻이잖아요. 무엇보다 그 점이 가장 아프게 와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이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고용 안전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이 공공기관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규직화하는 과정의 방식은 물론 정규직 전환의 여파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월급이 오르고 퇴근을 일찍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누구에게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 경비원, 미화원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